손이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 이런 수급 동향을 보고 여기에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을 한다면 조금은 매수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초보자든 주식에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도 이런 좀 근거 있는 매수세가 보여지고 들어와 있다면 신고가 돌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신고가형 패턴들만 지금 상승을 보이는데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을 한 3, 4종목을 뽑아 볼 테니까 그 중에서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게 그 승률이 높은지 아니면은 어느 종목을 매매했을 때 리스크가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은 오늘 거래대금 최고 많이 터졌습니다. 이 종목은 전일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상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한가 다음날 파동이라서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부동의 1위죠.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주도주 관점에서는 당연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인프라코어 역시도 오늘 신고가 그동안에 있던 눌려있던 박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매할 수 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LS죠. LS 관련주들이 그룹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상승하듯이 오늘 다 같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내가 매매를 한다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각자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인프라코어를 탑픽으로 칩니다. 이 차트만 봐가지고는 모르고요. 전일 수급 동향을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전일 수급 동향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관들에서는 매도가 나왔죠. 근데 외국인들은 상한가 들어갈 때 58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오늘 고점에서 58만 주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던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일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기준은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매수가 들어오지를 않았죠. 현대인프라코어는 보면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일. 25일 날은 빼고 보면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일 90만 주, 외국인들 90만 주 들어왔고 밑에 120만 주, 최근 5거래일 동안 보면 기관들의 매수세도 전일 56만 주 들어왔고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는 인프라코어가 제일 좋습니다. LS도 수급은 그렇게 뭐 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최근 5일간. 아침에 이 종목이 주도주로 딱 나왔을 때 수급을 딱 분석을 했을 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한가 다음 날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트레이딩 하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에코프로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신고가 돌파. 현대인프라코어가 제일 저는 양호하다.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돌파하는 강한 상한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 첫 번째 돌파하는 상한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LS도 수급적으로는 조금 약하지만 패턴적으로는 가능하다까지 말씀드리고 자, 장중 기준은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장중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 에코프로도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28만 주가 들어왔죠. 자, 현대인프라코어는 24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장마감까지. 제일 수급이 강했죠. LS도 5만 5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5만 5천 주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세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수급을 같이 보면은 탑픽을 뽑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탑픽입니까? 물론 장이 끝나고 마감된 기준으로 보고는 있지만 주도주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걸 종목을 여러분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현대인프라코어를 종목을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했고요. 그만큼 주도주 신고가 패턴은 굉장히 고점에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수급 동향이라든지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더 많은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거고 그 정도만 오늘 수급을 통한 종목을 선정하는 주도주가 나타나더라도 그 중에서 종목을 추려내는 방법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서 전일 들어왔던 수급 동향이나 지금 현재 들어오는 프로그램의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차트의 패턴을 보고 종목을 선정을 하면 조금 더 리스크를 감소하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 종목들 중에서 현대인프라코어를 제가 이제 종목 선정을 했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바로 전일, 전전일도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이 양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4-5 종목의 후보군이 있었지만 현대인프라코어에서 저는 이렇게 매수를 신고가형 종목 매매라든지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수급을 분석을 해서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두려움을 좀 떨쳐내고 적극적인 매매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차트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 오늘 매매 포인트를 보고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차트를 좀 크게
자,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비중을 많이 넣지를 못했어요. 만약 여기서 밀려가 내려왔다면 좀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매수를 좀 더 해서 추가 매수를 더 했을 건데 그냥 원웨이로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한 번만 매수가 되고 위에서도 매도를 했습니다. 눌러줄 때 다시 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또 위에서 또 매도를 쳤고요.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다가 하락이 나오고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하락이 많이 안 나왔어요. 정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눌림이 그렇게 많이 깊은 눌림이 안 나왔어요. 그러던 게 매수 타점이 거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게 종목이 좀 파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눌려져야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데 그러지가 않고 강하게만 상승하다 보니까 눌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수 차트가 거의 없었어요. 이 구간에서도 한 번밖에 또 매수가 안 되고 현재는 지금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둘 중에 결론이 나오겠죠. 시가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살짝 밀렸다가 상승하거나 뭐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종목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고 고점에서는 매수를 하려면 좀 겁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수급 동향을 이용을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이 프로그램 까만 선이 보면은 프로그램이 매수 추입니다. 240만 주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장 마감 기준으로. 장중에 계속 100만 주 꾸준하게 들어왔어요.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꾸준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은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수급 동향을 보면 그냥 차트만 보고 매수하기에는 겁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 이런 수급 동향을 보고 여기에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을 한다면 조금은 매수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초보자든 주식에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도 이런 좀 근거 있는 매수세가 보여지고 들어와 있다면 얘네들보다는 내가 손실이 나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얘들보다는 내가 손실을 작게 보겠지 하는 마인드로 매수에 가담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기관들은 개인하고 다르죠. 자금이 큰 자금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비교한다는 건 옳지는 않지만, 근데 심리적으로 고점에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들어오니까 이런 수급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눌림목 매매보다는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매를 조금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도주 눌림을 보는 관점은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쓰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에 따라서 거기에 입각해서 저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도 한 두세 호가 더 밀렸으면은 매수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매수가 체결이 안 됐어요.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밀어줬으면 더 체결 되는데 안 밀어주고 바로 가더라고요. 강한 종목은 이렇게 밀어주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주도주 쪽으로만 수급이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매매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LS가 가장 좋습니다. LS가 그룹 테마로 움직였고 대장주, 1등주, 2등주, 3등주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장 1등주를 매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인프라코어를 한 거는 제가 만약 수급 동향이 이렇게 나왔고 이런 구간에서 얘네들이 작업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기관들의 컨택을 받았고 매수세가 한 5거래일 정도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보낼 수도 있는데 한번 눌러놓고 거래량 죽여놓고 바닥에서 한 2, 3일 움직이면서 얘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았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작정하고 오늘 날려버린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돌파를 할 때는 무조건 얘들이 들어왔구나,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전부 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좀 겁먹지 말고 따라갈 수 있다. 근거를 몇 가지 드렸죠. 무조건 신고가 돌파라 해서 무조건 따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일의 수급 동향을 파악을 해보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지, 당일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어 주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종목 매매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꾸준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40만 주면은 장중 기준 따지면 한 300억 정도 되겠죠. 그죠? 300억 정도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더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종목을 선정을 한다면 그나마 인프라코어가 좀 좋지 않았나, 이런 관점을, 지금 종목이 상승하는 패턴들이 이런 패턴들이에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넘어갈 자리,
지금 이런 종목들이 예전 같으면은 그냥 밀리거든요. 밀렸다 가는데 이런 종목들이 그냥 막 날아갑니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죠. 개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로 돌아가면 패턴이 이래요. 이런 자리에서 그냥 상한가를 쏘기 때문에 LS도 마찬가지죠. 전일 차트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위로 쏘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이런 매매가 좀 힘들고 안 해보셨다 그러면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수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영상에 올릴 때 지수 분석을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지수에 따라서 잠깐 한번 볼까요? 지금 요 구간 트렌드를 넘어섰고 여기를 돌파를 하고 이 구간에서 삼각수렴형 자리에서 돌파를 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단봉담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지금 박스권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차트를 길게 보시면 이 구간이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차트 크게 보면 여기서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는 한 4일 동안 지금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돌파를 해보려고.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 이런 식으로 무너질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삼각수렴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900포인트짜리가 지지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때 개별주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조정을 받는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주도주 흐름보다는 중소형주 단에 있는 종목들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패턴주들 말이죠. 전 영상에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돌파하고 내려왔을 때 안착할 때, 돌파하고 지수가 돌파하고 안착할 때 이 구간에서 개별주 흐름이 나온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다음에 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풀어드리고,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